지난 금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킹사우나에서 근무하던 6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습니다. 뉴저지 작은 타운의 한 태권도장이 국제 태권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오늘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8명의 장학생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운전 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의 처벌 강화 법안이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불체자 고용 단속 강화와 함께 고용 차별에 대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어 고용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인들이 많이 찾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킹사우나에서 근무하던 6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며 근무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킹사우나. 이곳에서 근무하던 올해 67살의 한인 이모 씨가 근무 중 사망한 시간은 지난 금요일 오전. 지난 10년간 이곳 불 한증막에서 참나무로 불 지피는 일을 하던 이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한증막 문 앞에서 누워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우나 관계자에 따르면 불 한증막 개장 전인 매일 오전 8시에 이곳에서 불을 지피는 이 씨가 보이지 않아 불 한증막 불 지피는 곳에 들어가 보니 문 앞에서 이 씨가 누운 채로 발견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스피니 씨가 슬립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앞에서 들어가서 만져봤지. 그리고 이제 슬립한 줄 알고 좀 잔다 그래서. 그게 자는 게 아니었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열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하시던 분이 내가 오늘 신명막이 같아. 킹사우나 관계자는 사건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버겐 셰리프가 사고가 난 건물 한 개동을 봉쇄하고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사망한 이 씨를 방치한 채 알리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한간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서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직접 바로 신고하자마자 그 시간에 왔지. 바로 신고를 하죠. 그럼요. 그 이제 방치를 하면 안 되지. 어디 사람이 있는데 방치를 하면. 다른 데서 와야 돼요. 또 경찰도. 그쵸. 왜 그러냐면 경찰도 연방 오셔야 연락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거지. 우리는 신고하자마자 앰뷸런스가 오고 다 왔죠. 사망한 이 씨의 시신은 버겐 카운티 부검실에서 조사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뉴저지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이번 주 킹사우나를 방문해 이 씨의 사망과 관련한 안전 문제점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가르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태권도가 이곳 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긴데요. 뉴저지주 플로함 파크라는 작은 타운에 위치한 한 태권도장에서는 매년 선수들을 국제 대회에 내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태권도를 가르치는 곳을 찾아볼 수 없었던 뉴저지의 한 작은 타운 플로함 파크. 이곳에 한 태권도장이 들어서면서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 달라스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대회에서 19개의 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서도 25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금메달 8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3개 등 총 2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교 교육 방침을 절제된 행동과 그리고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 그리고 또 학업 성적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 대회에서도 7살의 어린 선수를 출전시켜 대회 최연소 메달리스트를 탄생시켰습니다. When I went Indonesia, I didn't get gold, but I got bronze. But I felt a little bad. But at Chicago, I got 2 golds, so I was so happy. 지난 토요일 에이펙스 타이거즈 태권도장에서 열린 메달리스트들을 위한 축하 행사와 승급 심사에는 마크 테일러 시장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타운 주민들은 태권도 교육을 통해 자녀들의 인성 교육과 예절 교육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She went from being
a little bit angry, a little bit withdrawn to somebody with self-confidence. She's 100% turnaround at home. She's been wonderful. 에이펙스 타이거즈 태권도장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예의범절과 문화를 전파하고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는 데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늘 앤드류 박 장학재단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모집해 선발된 장학생을 발표했습니다. 장학재단은 올해를 시작으로 장학금 규모와 인원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류 박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학생들은 총 102명. 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1차와 2차 심의를 거쳐 정예원, 김아람 학생 등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장학재단의 이번 장학생 선발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데 더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학재단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신청해 선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내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젊은 2세들이 3세들이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자기들에서 관심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자기들 이렇게 투자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다 성장이 되면 이 8명이 또 자기들이 또 뿌리가 돼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지 않을까. 장학재단은 장학금 규모와 장학생 선발 인원을 더 늘려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오는 8월 12일 월요일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이뤄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인들의 운전 습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자 뉴욕주는 운전 중 문자 메시지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지난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6일 발효된 운전 중 전화 문자 처벌 강화안은 첫 적발 시 최고 $150 벌금, 18개월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200, 세 번째는 최고 $400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산만한 운전 행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새 규정은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6월 임시 운전면허 소지자와 미성년자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하다 적발되면 60일 면허 정지와 퍼밋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이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 법안인 류안드라 법의 강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15세 미만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에 음주운전 측정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외출 시에도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불법 고용 단속은 강화되고 있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 차별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불법 고용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허위 서류나 사회 보장번호 도용 등을 통한 불법 취업 적발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자를 고용한 고용주들도 벌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임을 알면서도 고용한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375에서 $3,200의 민사상 벌금을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최고 $6,500까지 벌금이 오르고 세 번째는 최고 $16,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종업원 1인당 최고 $300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벌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규정을 어기고 신분 확인을 하려다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현행법상 종업원 채용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이때 고용주는 종업원이 제시한 신분증에 대해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추가 증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차별로 간주돼 불법 고용과 같은 액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이베리파이를 통해 확인하지만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어 업주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 특별자치도의 농수산식품이 뉴욕,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이번 특별 판매전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전 H마트에서 이뤄집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근해에서만 잡히는 자리돔을 원료로 하는 제주 토속음식 자리젓부터 머리와 꼬리를 제거하고 1년 이상 숙성시킨 제주 명물 갈치젓과 멸치젓까지 연중 따뜻한 날씨를 기록하는 온대기후에서 자란 비타민이 풍부한 블루베리, 키위, 감귤 등으로 만든 과일 주스와 과자 초콜릿 등 천혜의 자연 경관과 청정 해역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의 명품 농수산 식품이 뉴욕, 뉴저지 식탁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제주가 자랑하는 광어, 갈치, 삼치, 고등어 등도 현지 직송 100% 신선도로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물건들을 갖다 놔서 우리 동포며 우리 미국인들이 어떤 것을 많이 선호하는지를 체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어마한 스페이스에 어떠한 지점에 제주도의 이 전시 내지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미주 시장 판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오는 12월 미주 최초로 H마트 리치필드점 내 제주 특산품 상설 매장을 설치해 미국 소비자들을 공략합니다. 이를 통해 현 매년 840만 달러 규모인 제주 농수산 식품의 대미 수출량을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제주 농수산 식품 판매전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모든 H마트에서 진행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국 음식은 맵고 짜다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전통 한국 음식은 오히려 간이 약합니다. 현대인의 입맛에 길들여지면서 짜게 먹는 습관이 됐는데요.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한인사회의 소금 적게 먹기 운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맨해튼 다운타운의 13곳 한식당에서 저염식 메뉴가 제공되고 있지만 저염식단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문의하는 한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저염식 메뉴는 일반 음식보다 소금 함유량이 현저히 적은 메뉴로 한식당마다 3개에서 5개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식을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한식당을 찾는 타민족 고객들은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저염식을 원하고 있어 뉴욕 한인 봉사센터의 소금 적게 먹기 운동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KCS 공공보건센터는 오는 8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요일에는 저염식을 일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저염식을 테마로 한 배너와 엽서를 만들어 한인사회 곳곳에 배포할 예정이며 오는 8월 17일에는 플러싱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염식 음식 시연회를 열고 저염식을 만드는 법을 한인사회에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9월에는 맨해튼과 플러싱에서 저염식단 건강 포럼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